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가져왔죠? 바로 주식인데요. 이 내용을 네. 좀 제 사수님이 또 정리를 좀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이제 꼭 뭔가 참조를 달아달라 해서 어필합니다. 그렇죠. 해놓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걸 갖고 파는 사람이 있고. 네. 이제 코스피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번 휘청였다가 아, 네. 하는 게 3월 달이었잖아요. 네. 그 최저점이 몇 포인트 정도 됐었던 거예요? 최저점이 3월 19일 날 네. 가장 최저점을 맞는데요. 1,45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200원 하던 게 네. 1,400원까지 떨어진 거 누군가가 그냥 시장에 내놓는 거죠. 막 내놓으니까. 다 던진 거죠. 맞아요. 네, 막 시장에 내놔. 가지고 있던 물건 좀 벼룩시장처럼 집 앞에 다 내놓으니까 네. 가격은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2,500원까지 올라갔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 다 사간 거냐. 네.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키워드나 텍스트를 분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검색했냐를 살펴볼 텐데 사실 뭔가를 경험하기 전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은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방법이에요. 방법. 주식 하는 법, 주식 사는 법, 네.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검색을 갑자기 높아지면 네. 하려나 보다 네. 라는 걸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추이가 어떻게 되죠? 3월 13일 날, 3월 19일 날 이 주식 사는 법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3월 13일과 19일.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9일 날이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찍었던 날이었거든요. 주식 가격이 하락한 건 네. 코로나 영향이 맞다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계속 코로나 관련 분석을 했으니까 네. 돌이켜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12월 31일이에요. 그때 기사가 딱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중국에서 뭔가 우한시에서 뭐 우한, 이런 네. 그 누가 받지도 않았어 그 기사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네. 그리고 그 신천지 사태가 터진 게 2월 20일 전후였어요. 네네네. 그 한 달 사이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코로나가 확산된 나라였었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3월 11일 날 그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 네. 팬데믹 선언이라는 건 야 전 세계 이거는 맞아요. 공통된 병이야 뭐 이런 건데 비상사태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신천지 딱 지나고 나서 네.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 약간 줄구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 팬데믹의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 며칠 전에도 네. 1, 2주 전에도 보면 기억해 보면 그때 계속 야 팬데믹 선언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하고 있었고, 네. 다만 이제 그걸 선언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네. 그 보건당국에서는 그거를 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주식시장을 보면 네. 2월달 2월 20일 그 우리나라 신천지 터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 이런 데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했을 테니까 네. 야 저 주가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20일 이후로 했을 거고, 네. 그런데 한 3월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네 나라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거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혹시 가지고 있다가 불안하죠. 기업이 누가 망할지 모르는데 휴지 조각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매물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네. 그래서 13일 그런 19일 날 그런 때가 이제 최저점을 맞았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네. 그리고 검색량이 높았었던 것들은 네. 언제요? 19일이요. 19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다 이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최저점을 찍은 1457도 결국에는 이 3월 19일 날 신규 유저들이 뭐 그때 엄청 유입이 되면서 네네. 이 최저점을 방어했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국인한테 많이 네. 뭐 이제는 휘둘리지 않아라고 하지만 네. 그 주식 그 관련된 사이트들을 보면 그 외국인 외인이라고 네. 하는 그 매도가 네. 굉장히 그 매도와 매수가 그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인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 이게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고 네.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 야 이거 조금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외국인들이 많이 그것들을 판매하려고 물량을 내놓으니까 네. 국내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샀다. 그러면서 네.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하면서 가더라. 음, 그런 거의 상황으로 익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3월달 이제 대거 유입되고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의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뭐 재작년, 작년의 검색량에 비해서 올해는 2.5배 이상 높은 검색량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사는 법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7,000명 뭐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이것만 봐도 이제 사실 신규 입층이 계속 3월 달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